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료계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의 이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가 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시냐고 말씀드리기도 좀 여쭙기가 적은 네. 아침입니다. 네, 그런 아침입니다, 정말. 코로나19 상황도 걱정이 되고 네. 또 코로나19 상황에 병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좀 파업을 하고 있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의원님이 의사셨잖아요. 네. 네, 마을 의사, 마을 주치라고 정말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그 마을 주치의로 역할을 한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네. 20년 전에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 의약분업 아, 문제로 네.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을 제 기억에 아마 한 몇 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그 변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네. 의료를 뭐 하고 잘 되고 있죠. 있었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제대로 좀 되었다는 시민들의 생각도 많았고, 네. 판단이. 전공의들 당시 이제 많이 반대했었죠. 저희들이 아.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지성인들의 이제 태도일 건데, 그런 뭐 수기와 성찰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위중 이후에 예. 감염병 위기 그리고 이 환자들의 생명이 예.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될 이유가 되는가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크죠. 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와 전공의가 좀 제대로 빨리 좀 타협해서 의료 현장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타협, 뭐 대화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어제 보면은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만났고 이 전공의 이 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한정혜 위원장을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좀 들어보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그 빨리 풀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먼저 의료 현장에 복귀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의료계 생각부터 좀 여쭐게요. 의료계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같은 4개 정책에 대해서 철회를 우선 요구하고 있어요. 철회하고 그때 이제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또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잘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네. OECD라고 하는 국가들 속에서 의사 수 1000명당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의사들이 되게 도시에 집중돼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극심한 시장 경쟁에 좀 내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웃에 있는 의사들과 어떤 동료가 아니라 아주 경쟁자로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매몰찬 의료 환경이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새롭게 그런 의료 시장에 이제 진출해야 될 청년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무슨 의사 수가 적다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의사들의 배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우려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바로 현재의 의료 시장 환경 때문일 거라고 보고요. 네. 공공보건 의료는 의료 시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네. 우리가 포용적 그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네. 저기 중소도시의 의료 취약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강남에 사시는 분하고 어디 저기 경상도의 한적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네. 똑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면 아.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에도 네. 예컨대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들이 계속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의사 수급을 위해서 의사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뭐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타협의 여지가 충분하다. 두 가지 다 이제 결국은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하는 것인데요. 현재의 의료 시장은 지극히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몰려가 있고 국가가 앞으로 미래의 공공 의료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비전 자체는 최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문제 의식 자체가 네. 지금은 공공 의료라고 하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공성의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은 아주 민간 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와 의사들의 생각이 다른데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처한 환경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정부는 또 이 지방의 병상 확보나 공공의료 병원 만들고 의사들도 네. 많이 좀 있어서 이 포용적 국가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국가에 있는 거고 정부에 그렇죠. 있는 거고. 예컨대 지역의 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은 예. 의료의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소병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병원들을 다 개인 의사들이 투자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 의료의 공공성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국가가 좀 더 나서서 그런 공공병원 역할을 할 병원들을 짓고 네. 거기에 의사들을 투입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자부심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네. 앞으로 의료 체계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지금 당장 우리 이제 젊은 의사들은 이게 의사수를 늘려놓고 결국은 그런 어떤 공공 의료 체계를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 의료에 또 떠맡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생각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의사협회에 또 설명을 하고 전공의는 네. 설명을 하고 전공의도 이런 설명을 듣고 공공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 그럼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 이런 게 또 있어 보이네요. 말씀 있을 들어보니까.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의대생들이 생각할 때도 네. 자기들이 향후에 이제 의사가 돼서 진출할 의료 환경이 이렇게 지금처럼 각박한 그런 경쟁 의료 환경에 내몰리게 되면 네. 나는 개업도 못하지 않을까. 아하. 예컨대 뭐 월급쟁이 의사가 되더라도 네. 그 처우가 아주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수요의 법칙에 소요 공급의 그렇죠. 법칙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의대를 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게 의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의사 그러니까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네. 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박하게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소위 뭐 3분 진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감기 환자를 많이 봐야 동네 의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의료 환경은 사실 의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의사들에게 너무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의료 환경은 공공보건 의료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의사들에게 그러한
공공의 병원이라든지 네. 또는 의료기관을 만들 때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의대를 뭐 진학해서 마칠 때까지 국가가 좀 개입해서 뒷받침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을 때 공공보건의료에 헌신했을 때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처우도 충분히 잘 되는 그런 어떤 의료의 미래를 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국가에게 바라는 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인천공항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네. 의대를 너무 뭐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든지 자치단체에서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거나 전공의들이 느낄 때 여러 가지 좀 형평성의 문제, 네. 그런 자괴감 이런 것들도 좀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공의들이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네. 정말 진료 환경 속에서 환자 생명을 돌봐야 되는데 이거 벼랑 끝 전술을 이렇게 구사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거든요. 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것을 막 계속 추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감정의 손상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 또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다. 속내는 이 공정성 문제.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해명은 했지만 예, 이런 게 그렇죠. 퍼지면서 또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뭐 댓글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확진자들이 공공의료원이 없어서 병상이 부족해서 예. 타 지역 천안까지 이송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하시면서요. 정부가 그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공공의료원 설립 예산이. 예, 네. 이를 위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아마도 이제 제가 최근에 네. 그 발의했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예타 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네, 분일 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미래의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공공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병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의사 수도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봤을 것이고 또 지역에 필요한 네. 그런 의사 자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한 것인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방향은 대체로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당장.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공공의 병상이 필요한 것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있는 거고요. 상당히 사실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타 면제와 관련된 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네.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정부는 정말 취약한 의료 지역 광역이라도 네.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 그렇죠. 예, 예산 시민들 문제죠. 일부에서는 결국은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냐. 또 지난번 진주의료원 문제처럼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 문제로 의료를 이윤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건강 문제,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감염병의 위기가 자꾸 반복될 텐데 네.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결국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근간이 되는 공공병원을 네. 거점별로 잘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미 코로나19가 감염이 시작될 때부터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은 했지만 네. 이것을 이제 발걸음 떼야 되는데 네. 현재 논의 자체가 좀 진척이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예타와 관련된 문제인데 네. 이 예비 타당성 검토 자체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발목 잡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빨리 네. 특히 기재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의견을 명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이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라 국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환자들의 생명,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타에 대한 생각을 다른 데는 많이 하잖아요. 도로 건설이나 그렇죠. 교통편 만들 때 하는데 공공의료원 설립, 공공병원 설립할 때는 예타를 좀 면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그 이윤 자체가 국민의 생명이 이윤인 거죠. 그것을 간과하고 단지 경제성의 논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댓글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네요. 뉴스 럼넘님이 지금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젊은 전공의들께서 네. 이제 충분히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액션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네. 저는 그것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주시고 네.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이 21대 국회에서 네.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지방엔 의사가 부족해서 지방 의무 근무 10년으로 공공의대 설립하겠다는데 왜 반대를 할까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예컨대 지역에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예컨대 목포에다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가 배출이 되더라도요. 6년간의 의과대학 기간을 빼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이제 10년인데 그 10년 안에는 수련 기간이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턴, 레지던트 또 전임의 그렇죠. 이런 기간 동안은 그 지역에 묶여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전임의 과정까지 마치고 실질적인 의료 행위에 투입될 때는 결국 한 3, 4년 지역에서 좀 머물다가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떠날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현재. 현재. 그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공공병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예컨대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특히 생명을 지키는 그런 필수 의료 분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부인과 병원들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국가가 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정부도 이 의료만큼은 좀 공공적인 측면에서 병원 말씀도 하셨는데 의료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방 근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가지 않냐. 인프라가 부족하고 병원 자체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정부의 하나의 역할이고 책임이겠네요. 그래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많은 것도 필요한데 이 공공의대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의학이라고 하는 특수성은요. 어떤 지식 기반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도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에 일단 헌신하겠다고 하는 또 공적인 마인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에게 단지 지식만을 이야기한다면은 AI가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공공의 어떤 정신이 훨씬 더 투철하고 네. 지역의 예컨대 마을 주치의로서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돌팔이 양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네요. 의사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의대는 나왔지만 이렇게 뭐 오랫동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마을 주치의로서 활동하셨을 때 그때 느꼈던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공공 의료의 중요성, 정부가 이런 인프라 같은 걸 잘해줘야겠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그 경험에서 오늘 많이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공공 의료 가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 이거는 네, 맞고 정부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에는? 지금은 준비해야 될 때죠. 음,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뭐 의과대 학생들이 배출되는 건 아니고 또 공공병원도 지금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준비하는 시기일 겁니다. 음, 수기의 기간인 거죠, 지금은. 네. 근데 그걸 두고 뭐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 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공개된 마당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 우리 정세균 총리님 말씀이나 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들을 보면은 좋다, 이제 좀 우리가 협의하겠다. 네. 다 원점에서 열어놓고. 재검토하는 것들로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태도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와 의사협회가 이제 좀 더 대범한 액션을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국민 건강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통해서 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통해서 네. 그동안에 존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만들어준 새로운 시대 전환에 걸맞는 그런 공공보건 의료를 그림을 그리자라고 네.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고 건강이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의사협회나 뭐 전공의들 어떻게 보면은 이익단체죠, 사실은 이익단체로도 그렇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항상 이익단체들 허락을 받고 뭐 뭔가 거기서 이익단체가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고 꼭 이래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구심이 있으시죠? 네. 지금 상황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다만 네, 이 공공성이 강한 이 의료 문제를 개인과 민간 영역에 그동안은 좀 의지해 왔습니다. 예컨대 의사, 간호사, 네.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네. 전적으로 의지해 왔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민간 의료 시장이라고 하는 네. 형태로 경쟁에 내몰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사들에게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저는 환자의 생명만 돌보고 싶은데 돈벌이에 내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하고 예컨대 전남대학교 병원도 그 병원 자체를 운영하려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그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 다 떨어넘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보건 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세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그러니까 공공 의료로 그렇죠. 가는. 근데 자꾸 의료 습관은 자꾸 제한하려고 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의료 습관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의료기관을 유지하는데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은 이야기 안 하고 그것을 의사들이 밥벌이 어떤 밥그릇 싸움 이런 식으로 계속 폄하하는 것은 네.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 네. 건강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네. 함께 협력하는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패러다임의 그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의료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얼마나 공공의료가 중요한지 저희가 뼈저리 예.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뭐 예타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거기에 투자라고 인프라를 만드는데 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의협과 뭐 전공의들 간에 뭐 의견이 안 맞는 게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생명을 제일 먼저 앞에 둔다면은 네, 합의하지 못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국회의 그런 어떤 기능을 네. 최대한 살려서 여야와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네. 거기에 의료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함으로써 미래 우리 공공보건의료에 네. 특히 또 지금 당장의 코로나 위기에 적절한 의료 체계를 음. 만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또 여쭙고 싶은데 10시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참 마을에서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시고 다시 또 국회로 오셔서 이런 경력,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만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공 의료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네, 과정이고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의료진들이 빨리 정말 돌아와서 보면은 응급실을 잘 못 찾고 헤매다가 목숨 잃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상. 네, 이런 것들은 빨리 다시 의료 정상화가 돼가지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역에서 네, 의료 환경을 쭉 살아오면서 느낀 점인데 네, 시골 단위의 병원에서는요. 지금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전공의들이 파업한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가 전반적인 의료 불균형, 아, 지역과 도시 간의 불균형 네. 그 상황인 겁니다. 아, 근데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네,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바로 인근에 거점 병원이 있었다면 살 수도 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그 만약에 병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뭐 그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처럼. 네. 그럼 유지가 안 되니까 병원도 그렇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아니 거점 병원이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국가가 이번엔 좀 코로나19 상황도 있으니까 네.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해서 의료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네.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공공의대 또 의사정원 확대 이것도 필요하다 보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인 대타협 예, 그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그럼요. 타협점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은 국회에 계시니까 아마 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 내실 텐데요. 저희가 이 사안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을 의사, 이 공동체 의사로서 활동해온 참 특이한 경력,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